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630, 코스닥이 490선 안착이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오늘 아침입니다. 갭 하락 출발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3%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연 3일 계속해서 급락하는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역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마다 이 같은 분위기 못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현재 코스피 역시 1629포인트 정도에서 1630선 쉽게 안착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 50포인트 이상이나 빠진 결과입니다. 코스닥도 488선, 점점점 490포인트에선 멀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3,000계약 정도 사주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현물을 1,1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장 열린 지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26억 정도 개인과 더불어서 사고 있긴 한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20포인트나 급락하면서 오늘 기관의 매물이 코스닥 쪽에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내에서 개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에 조금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닥 쪽의 테마 먼저 조금 볼까요? 자, 전기 자전거, 지금 오늘 자전거나 2차 전지 쪽, 네스콘테크, 파워로직스 모두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네요. 좀 반짝하는 3D 테마가 좀 눈여겨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장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내에서 업종별로 분위기를 좀 보면요. 아무래도 유럽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금융 섹터가 가장 좀 약합니다. 취약한 지 며칠 되죠. 은행도 평균적으로 5%씩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정밀 섹터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삼양옵틱스가 7%나 빠지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현상도 있겠죠. 보험도 한 5%가량, 삼성화재, 대장주가 벌써 5% 이상이나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역시나 삼성화재, 금전부시가 또 5% 급락, 증권주도 오늘 신저가 내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삼성증권도 3% 이상 급락하고 있고 KB금융 어제 이어서 오늘 또 5% 급락입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5% 급락하고 있네요. 자, 기계 쪽도요. 조선선제가 오늘 같은 날 13% 급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신성 FA 그리고 퍼스텍 모두 다 7%대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도 7만 원 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전 업종이 다 내리고 있지만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경기 방어주 쪽, 통신업종 2% 정도 내림폭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은 오늘 아침에 실적 내놨는데 타이밍도 참 안 좋죠. 그나마 약법 정도로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통업종 2%씩 내리고 있습니다. 대우차 판매 정도만 지금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발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재료가 작용을 하면서 오늘 또한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 그러나 2%대, 롯데쇼핑도 1%대로 낙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전 업종이 모두 다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화학업종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LG생활건강도 오늘 2% 급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이 그래도 1%, 1.5% 정도 내림세면서 조금 괜찮은 모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덜 빠지죠. 호남석유는 오늘 같은 날 부합 정도로 아주 견조하게 버텨지고 있습니다. OCI가 4%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모직 봐야 되겠죠. 어제 굉장히 견조했는데 오늘 1.8% 역시 제일모직도 조금 견조한 쪽으로 분류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 밖에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정도만 끝으로 분위기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80만 원 깨진 건 거의 50여일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죠. 지금 주당 23,000원, 24,000원 빠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무려 5% 가까이나 급락하고 있고 LG산전도 2%대. 자, 이 밖에 하이닉스도 오늘 25,0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전기, 가스는 패스를 하고요. 운수 장비 쪽만 간단히 한번 보죠. 자, 현대중공업이 3% 내립니다. 모비스도 거의 4%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4% 급락하면서 13만 원 안내주려 하고 있지만 13만 원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기아차도 오늘 2.7% 정도 빠지고 있긴 한데 기아차는 그래도 28,000원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이죠. 어제까지 날아갔었기 때문에 기아차도 오늘 이 정도의 조정이면 아직까지 아주 견조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수급 특징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고 시장 분위기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특징주 조금 찾아보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광 항매투자증권 상무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수가 정말 견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네요. 그 어느 때보다 코스피 지수 차트 보고 싶어지네요. 네. 예, 여기 주가가 상승할 때도 참 무섭게 지속적으로 가지만 하락 반전하자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틀 만에 어제와 오늘 이틀 만에 종합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의 혼돈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제 화면을 저희 회사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화면을 못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오늘은 저는
와이셔츠를 검정색 와이셔츠를 입었고요. 넥타이는 빨간색을 맸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현재 폭락하는 증시를 보면서 약간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검정색 와이셔츠를 입었고요. 또 주가가 상승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락을 좀 멈춰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짓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할지라도 이제는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장에서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나는 현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웃을 수는 없겠죠. 잘못하다가 옆 사람한테 몰래 맞을 수 있는 장이니까. 그러나 속으로 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락하는 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급락은 여러분에게 큰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번 매도 기회를 놓치셨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접근하신다면 어제 오늘의 손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최인국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현재 주식시장 흐름, 미국 동향과 국내 시장 동향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다우지수 일봉 차트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자, 미국 시장,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도 쇼를 좀 했습니다. 그죠? 장중에 10,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9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요즘은 국내에서도 장이 24시간 선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이 밤중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새벽에 전화가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죠. P&G 매도를 100만 주 하라고 그랬는데 10억 주를 매도하면서 그 P&G 주가가 1센트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낙폭을 확 줄이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주고 계시죠? 이 아래꼬리 길게 다는 거의 10,000포인트가 붕괴된 900포인트 이상의 급락을 보였다가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아래꼬리 다는 이건 쇼니까 의미가 없고요. 추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몇 포인트? 1,950포인트가 붕괴되면 이거는 그렇죠. 하락 반전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1,950포인트가 붕괴되다 급락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 물론 주가라는 것이 그렇죠.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깨구리가 뛰는 방향, 그리고 갈대가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3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주식 투자의 향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4월 초부터 미국 시장도 4월 말까지 지지선 라인이 1,95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그 다음에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급락의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우지수가 1,950포인트가 붕괴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락 전환 조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도 지금은 어떡하냐? 이거는 상당한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도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은 있을 것입니다. 급락에 따른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반등을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반등을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을 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렇게 쌍바닥, 쓰리바닥을 찍어주는 이런 형국이 필요합니다. 그럼 미국 시장도 다시 한번 11,000포인트 이상 직전 고점 11,258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주시장도 다소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강조드렸죠.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판단해 드리기 위해서 몇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1,716포인트. 이것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된다? 네, 국내 시장도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예, 요 날이죠. 네, 요 날입니다. 4월 말에
개파락했다가 장대 양봉으로 끝난 날, 요날 시초가가 1176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난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1700에서 17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박스권 횡보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제가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1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은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으면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여기서 이미 5월에 시작하는 첫날, 5월에 시작하는 5월 3일 날 주가는 상승을 했어야 옳습니다. 근데 하락 반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면서 1716포인트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모두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52.8포인트 하락한 1631입니다. 뭐 오늘 1630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뭐 1600이 깨지느냐, 이거는 그쵸, 지나고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 어제의 개파락 그리고 오늘장의 개파락, 이렇게 두 번의 개파락을 하면은 하락의 강도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1600포인트 선에서는 좀 더 강력한 지지 선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저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집중적인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자, 연기금을 포함해서, 그리고 기존에 집중적인 매도했던 투신권이 매수에 나서면서 한 870억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이제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의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아직도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현재 시점에서의 매도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제 좀 더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죠. 네. 여러분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9만 원이라고 본다면, 9만 원에 다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9만 5천 원으로 낮추면은 올라갈 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타기는 박태환이나 조련 선수가 아니면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조련 선수나 박태환 선수는 거센 파도가 치더라도 그 물살을 헤칠 수 있는 수영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쵸, 그 실내 수영장 50m 왕복 2번 한다, 3번 한다, 이 실력 가지고 거센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이죠.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매수한 종목의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한다가는 그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내일 월요일장은 반등할 것이야, 이런 기대만 해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주식을 팔지 못해서 주식 편입 비중이 높으신 분일수록 더욱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의 진정한 고수는 매수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매도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틀 동안 100포인트 가까운 급락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국내 시장의 매수 타이밍을 그러면,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제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1600선이 붕괴가 된다면 이것은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들 경우에는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점검해드린 바와 같이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반등도 의미가 없어요. 이 반등 준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조정받고 그 다음에 뜨는,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 분출됐을 때 그때만이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장 혹여 매도를 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진짜 자포자기식으로 현재 시점에서 투매에 동참한다든지 일단 팔구부자식의 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하는 점이고, 그리고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시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는 그렇죠. 물을 타다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시간 속에서 언급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매수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드릴 때,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서 이 센티비를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번에 바닥을 아니면 상승 전환 포인트를 아니면 그리고 바닥이 멈추는 시점을 아마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투매할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괜한 심리에는 좀 휘둘리지 말자 하셨고요. 일단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되 일단 새롭게 현금 들고 계셔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황, 또 반등한다고 해도 저점을 높이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어제 장에서 어제도 개파락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개파락했지만요. 외국인과 기관, 특별히 외국인이 많이 판 날이라서 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일단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죠. 벌써 이게 센티비가 그런지 센스가 있는 방송 같아요. 어제까지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우리 사회자께서도 매도한 종목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특히 매도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점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KB금융, 하이닉스, LG화학을 매도했는데 오늘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상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삼성전자라는 것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실적도 엄청나게 좋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2, 4분기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최근 들어서 금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의미,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 KB금융, 하이닉스, LG화학을 매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국내 업종 대표주, 특히 반도체 IT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그동안의 매수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한번 움직임 보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IT 관련주를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IT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이들은 종목이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도한 종목 보죠. 현대건설, 한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제일모직을 매도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도 이 상승장에서도 전혀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네. 엄청난 직전 저점이 붕괴된 거거든요. 근데도 매도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보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금융주와 건설주들을 매도함으로써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성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은 그동안에 매수했던 반도체 IT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전일장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대형주는 못 가고 이제 중소형주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절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네. 종합지수가 하락하니까 대형주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합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평균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나 아우나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이나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같이 빠집니다. 이 하락이 멈춰야지만 개별성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폭락하니까 나는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좀 투자 비중을 늘려야겠다. 이것도 옳은 판단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동향 한번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성광밴더, 와우테크, TLI를 매도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멜파스, 태웅, 성광밴드, 루멘스, SFA를 매도했습니다. 물론 매도 종목을 보면 뭐 새로운 종목은 없습니다만 특징이 뭐죠? 그동안 이들이 매수했던 종목을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방향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보면은 종합지수의 상승 반전은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확인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네. 뭐든지 사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사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패턴을 봐서도 시장이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이 조정을 이용해서 IT 자동차 많이 빠진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서 펀더멘털이 좋아서 갈 주도주 쪽에서 뭔가를 좀 사라. 이런 주문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라는 것은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그 실적이 반영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뭐 6개월 후, 1년 후에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매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팔을 걸 조금만 올라와라 팔겠다는 심리가 개인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하는 장에서는 우리 투자 격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봐라. 소나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본다면 지금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것을 좀 자제하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5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다소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매수 또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강태공이 위수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서 세월을 보낸 것은 그것은 낚시가 좋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현금 여유가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기분 좋게 상승 전환 시점을 기다리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분을 왕으로 만들어줄 만한 종목을 조금 찾는 그런 시간으로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요 언제나 투자 해우소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오늘 같은 날 이 종목 상담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동시에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또한 똑같은 강도로 상담 결과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임 기자 오늘 지금 1630선 그래도 올라왔고 코스닥도 490선 정도 회복이 됐는데 오늘 뭐 다 급락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특징주라 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 업종이 5%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유럽 재정의 위기 영향으로 미국 금융주들이 폭락하자 국내 은행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신한지주가 4% 가까이 하락한 것을 비롯해 KB금융, 외환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은 은행주들이 대부분 5% 내외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대우차 판매는 회생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대우차 판매에 대해 채무와 지급 보증금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자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몰리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게임하이는 넥슨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힘입어 11%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이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전날 게임하이는 공시를 통해 넥슨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가액은 주당 1,836원으로 넥슨 측도 게임하이와의 인수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넥슨 품에 안긴 게임하이 또한 오늘 같은 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저희가 이재원 상무로부터 오늘 같은 장에서 좀 글쎄 싸다고 사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고 또 다른 패널에게서는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아서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저가 매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양쪽의 의견을 지금 모두 다 들은 상태인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오늘 같은 장 어떻게 대응하라고 요구를 하는지 한번 리포트 요약을 좀 요청을 해보죠. 네, 현대증권은 이번 증시 급락에 대해 추격 매도보다는 확인 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스페인까지 위기가 확산되며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펀더멘털 개선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주말 미국 고용지표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격 매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정된 독일 의회의 그리스 지원 법안 표결과 11일 유로존 투표 등을 살피며 위기 완화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더 이상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정부 지출 의존도가 낮거나 GDP 성장률이 높아 재정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국가가 유리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위기가 출구 전략을 지연시키게 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악재에 의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망하되 기간 조정 국면에서 주도주에 대한 비중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추격 매도 하지 말고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이 같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출구 전략을 결국 지연시킴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그 기간 동안 역시나 여러 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우리 증시 러브콜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주도주 이때 한번 비중을 확대해보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네요. 서울인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로부터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시가 막 되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쯤에는 저희가 투자해우소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문제 종목에 대한 상담 생방송 도중에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번호 고지해드리죠. 02-3153-2611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고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또한 똑같은 강도의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선호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이 좀 급락해도 목소리가 밝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좀 낫네요. 네. 네, 일단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글루웍스요. 글로웍스요? 네. 예, 이거 뭐 금 관련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는데요. 네.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1,700원에 그 25%나 샀어요. 1,700원에 사셨어요? 네네. 25%. 이거 언제쯤 사셨나요? 추운 겨울날? 아니죠. 근데 작년 겨울에 샀어요. 그쵸. 예, 네. 그때 사시고 중간에 쭉 네. 그래요. 언젠가 뭐 수익 실현할 기회도 없었었고, 계속 흘러왔었네요. 얼마 전에 뭐 급락하기도 했었었고, 네. 1,700원에 사셨는데 420원까지 내려간 역사가 있네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러시구나. 중간에 뭐 어떻게 물량을 더 투입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그냥 처음 샀던 그대로이신 거죠? 아니요, 조금 더 늘렸어요. 저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포기한 심정에서 나오는 헛헛한 웃음 같은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확히 뭐가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런지 이 네네. 부분이 궁금하시죠? 그래요. 그렇죠. 글로웍스 많이 급락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어떻게 네. 대처하면 좋을지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글로웍스는 자원개발 관련주입니다. 네. 자원개발 관련주고, 또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시세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네. 최근에 시세를 나고 있는데요. 지금 1,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1,700 정도 가려면 앞으로 한 130% 정도 상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반등은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작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세를 내면서 연상을 한 세 상을 갔죠. 네. 그래서 900원대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900원 선까지 일단 보시면서 네. 단기 대응을 바라고요. 900원 만약에 900원 선을 만약에 돌파를 해서 강하게 어떤 흐름 나온다면 일단 보유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900원 선이 좀 매물대 강하기 때문에
1,000원에서 1,100원까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좀 더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을 많이 나셨는데 네. 일단 만약에 한 650원 선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도 아쉽지만은 조금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연 한 3번 정도 이렇게, 정말 뛰면서 상한가를 맞았었는데요. 지금 또 다시금 조금은 조정받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일단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조정받다가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650원 이탈한다면은 좀 많이 기다리시긴 하셨지만, 일단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선 아랫단은 650원 이탈 시점을 일단 손절 그 라인으로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만약에 이런 힘으로 좀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금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 전에 상한가 맞고 그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원까지 그 정도 언저리에서 힘이 좋아서 조금 더 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은요. 1,000원 뭐 1,100원 선까지도 일단은 홀딩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900원 언저리에서 힘이 또 조금 좋지 못하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물량을 줄이시거나 조금 액션을 취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는 가격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모하셔야 될 가격은 650원 이탈하느냐 여부, 그리고 900원 강하게 뚫어주느냐 여부, 뚫었을 때는 1,000원, 1,100원대 정도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지 그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서 드렸습니다. 글로웍스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저기 삼성물산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상담해 드릴게요. 얼마에 몇 % 정도 비중 갖고 계시나요? 예, 저기 58,800원에 11%요. 네, 이거 중간중간 혹시 물량을 더 집어넣으신 결과인가요? 아니요. 아니구나. 예, 58,800원. 그러면 최근에 4월 달 들어 혹시 사셨나요? 예, 그 정도, 아니야, 한 3월 달이나 그 정도, 2월 달이나 사은가? 네, 2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한 뭐 6만, 글쎄요, 한 6만 원 중반, 6만 2, 3천 원 예, 정도. 그때 팔려다가 그때 시기를 놓쳤어요. 그죠? 예. 그 중간에 그러면 그러다가 다시 6만 원 왔을 때도 또 놓치시고. 예. 예, 그래요. 이거 좀 쭉 갈 줄 알았는데 거의 사실 사시기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사시기는 거의 뭐 나름 바닥 언저리에서 사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주가가 시원스러운 또 반등은 못해서 차익 실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더 갈란가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락해서 또 최근 들어서 건설주가 안 좋으면서 조금 급락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손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손절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손절은 안 하고 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그냥 그 기간이 좀 궁금하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58,000원 후반에서 사셨는데 51,1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네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매입가까지 가는데 걸리는지 말이죠. 네. 네, 삼성물산은 건설주들의 지금 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건설주들의 약세는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최근에 뭐 아파트에 대한 어떤 버블이 있다 이래서 건설주들의 좀 약세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재건축에 관한 어떤 수주 관련해서 어제는 좀 크게 반등이 났는데요. 네. 자,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이 나고 있지만은 손절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매수가가 58,800원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2월에. 예, 2월에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45,000원 이하까지도 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손절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손절가는 안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은 네. 건설주들이 어떤 조금 모멘텀이 살아나야 됩니다.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해외 어떤 원전 수주 관련주도 있고요. 그래서 동종목은 만약에 건설주들이 좀 살아나는 시점에 의해서 나온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종목을 지금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 3분기, 한 4분기까지
보시면은 뭐 그때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시장이 빠지면은 같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이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뭐 건설이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좀 꺾이게 된 것이 해외 수주 모멘텀도 약화되고 뭐 말씀하신 것대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쪽 문제 리스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전문가들이 대형 건설주 일단 중소형은 좀 제외하고요. 삼성물산 또 들고 계시니까요. 대형 건설주도 뭐 6월 그 뒤로나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 정영은 전문가께서도 뭐 한 3, 4분기 정도 돼야 네. 매수가까지 오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2분기 안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죠. 2분기에서 2분기 좀 어렵다 봐야 되죠. 예. 한 3분기 지나야 건설주들이 또 뭐 건설주들이 지금은 안 좋지만은 한번 가면 네, 한 번 가면 또 세게 가니까 예. 좀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뭐 45,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음을 조금은 감안은 해달라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손절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간은 2분기 안 1, 2, 3, 4, 5, 6 그러니까 6월 안에는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분기 한 가을 뭐 그 정도 돼야 좀 올라올 것이다. 한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뭐 이렇게 막 여름에 이 삼성물산 주가가 매입가까지 왜 안 오지 이렇게 계속 의문 갖고 계지 마시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삼성물산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그거 저기 매입할 때는 뭐라겠더라? 태양열 관리인가? 뭐 그런 걸 저기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 사게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는 왜 그런 소리도 없고. 네. 그러게. 근데 저는 네. 잘 모르지만 아마 그 건설 업황 네. 자체가 틀리면서 같이 좀 그런 것 네, 같은데.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주 사업이 건설입니다. 건설이라서 동종목은 어떤 주력 사업이 건설 때문에 건설의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야 종목이 갈 수가 있다. 네. 비중이 많죠. 건설 쪽의 비중이요. 그래서 뭐 태양광 사업은 비중으로 해봤자 한 10%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설이 살아나야 된다. 이 종목은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우디 태양광 시장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건설이 좀 살아나야 이 종목에 갈 수 있으니까요. 뭐 태양광 다 다른 재료들이 많지만 솔직히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보고 싶으실 테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비중이요. 거의 건설 쪽에 많이 지금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살아나야만 이 종목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키포인트는 건설 관련 뉴스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오히려 옆에는 여러 다른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만 뭐 기다려보시죠, 뭐. 예. 네.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것 같아요. 한 3분기 정도? 예. 네. 그때 혹은 또 주가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의문스러우시면요. 그때도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자,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02-3153-2611번으로, 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받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삼성전자 플렉스컵인데요. 네, 삼성전자 먼저 해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예, 얼마에 매입하셨나요? 75만 3천 원이요. 그래서 목소리가 밝으시구나. 이거 언제쯤 사셨나요? 그게 한 5개월 됐나요? 그러시구나. 역시, 넘었구나. 네, 수익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목소리 톤도 다르시고, 예, 상담하실 때 밝으셔서 제가 좋은데, 75만 3천, 중간에 막 85만 원 넘기고, 막 100만 원 간다 그랬을 때 그때 안 파셨네요? 예, 87만 원까지 올라가도 안 팔았는데. 네, 맞아요. 그때 왜 물량을 전혀 정리 안 하셨나요? 이제 그 전에도 그걸 오래 갖고 있었어요. 45만 원 할 때도 샀고, 옛날에.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오래 갖고 있으려고요. 이번에도 역시 뭐 지금 하락하고 뭐 플러스 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길게 갖고 있을 거다. 그 좀 길게 해서 삼성전자로 트레이딩을 좀 긴 호흡으로 하시는 투자자분이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정확히 뭐가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100만 원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100만 원 가능한지 조금 길게 들고 있고 싶은데 매입가는 75만 3천 원. 와, 100만 원만 가면 괜찮은 전략일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100만 원이 가려면 일단 지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종목은 지수가 한 2,000포인트 근처 가야지만이 동종목은 10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조금 외국 업체한테 조금씩 밀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에서 보면은 휴대폰의 어떤 그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심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좀 비중이 많은 게 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값이 좀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이 어떤 시세를 많이 냈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 이럴 때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차는 좋았었는데 그 시점을 놓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매수가가 지금 75만 3천 원 정도 원.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네. 동종목의 어떤 그 모멘텀하고 상관없이 빠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동종목은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로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뭐 한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은 또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120일 이동 평균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는데요. 참 여기서도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아니면은 조금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한 5만 원대에서 한 번 더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뭐 안 빠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은 네. 일단은 100만 원까지 가려면은 일단 지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 가야 된다. 네. 주봉으로 좀 봐주시죠. 뭐 좀 주봉으로 길게 볼까요? 보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긴 음봉이 나왔죠. 예,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20주 선도 지금 이탈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 네, 나름대로는 동종목은.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고점 맞고 지금 긴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75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럴 때 좀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면 어떨까? 왜 계속 그냥 쭉 홀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느냐라고 조금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금 수익을 내고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차트를 보니까 75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금 75만 원 정도가 지금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75만 원 정도 밑에서 다시 한번 지금 매입가가 75만 3천 원이니까 더 싸게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도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또 하나의 종목이 플렉스컴이라고 하셨었나요? 플렉스컵이요. 네. 이거는 얼마에 지금 비중 어느 정도신지요? 6,830원이요. 6,830원이요? 예. 예, 이거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요. 아, 예. 자, 그러면 플렉스컴 지금 뭐 최근에 사셨어요, 혹시요? 그건 한 4개월 됐나요? 예, 6,800, 이것도 역시나 혹시 좀 길게 들고 가고 싶다 이런 종목이신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이것도 역시나 차익 실현 한번 좋게 할 수 있었는데, 그쵸? 예. 그것도 8,000원 넘어섰어요. 네, 맞아요. 예. 이때도 그냥 흘러오셨고, 6,835. 그러면은 기대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길게 들고 있고 싶은데, 100만 원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플렉스컴도 뭐 원하는 주가 한번 불러보시죠. 예, 그거요? 그것도 한 10,000원 정도. 10,000원이요? 아, 그래요. 뭐 10,000원 가면 좋은데, 이것도 뭐 10,000원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신지, 삼성전자하고는 그래도 아무리 길게 들고 가신다 할지라도 종목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냥 비슷하죠, 뭐, 그것도. 10,000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예, 아유, 그래요.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데도 더 큰 꿈을 안고 지금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렉스컴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플렉스컴은 최근에 시세 후에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 조정 구간이고요.
오늘은 밑골이 61 이등평선까지 밑골 달았는데요. 네. 자, 지금은 오늘은 그러면 지금 6,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좀 작은 종목들은 가져갈 때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까딱하면 급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은 어떤 급락이 와도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네네. 이런 종목들은 잘못하면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나는데요. 자, 이거를 이 종목을 지금 뭐 매수가가 6,830원 같으면은 네. 지금 지금 매수가하고 거의 근처에 지금 와가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오늘 저점 6,400원 만약에 깨면은 일단은 손절하시고 네. 만약에 오늘 저점 밑꼬리를 내려온다면은 이 종목은 더 이상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8천 정도 보십시오. 8천 정도. 예. 만 원까지 만약 8천 원 반등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보유하고 네. 만약에 전고점 돌파 못한다면 8천 원 선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면서 나오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6,400원이 오늘 장의 어떤 저점인데 6,400원이 종가 기준 혹은 장 중에 더 깨고 지금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마 차트를 보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지금 이평선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6,400원이 깨지면 그만큼 추세 이탈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사실 뭐 늦은 얘기긴 합니다. 그때 8,000원에 파셨으면 제일 좋았지 않나 싶어요. 만 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그 전 단계로 8,000원 정도에서 한번 좀 차익 실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플렉스컴 이 정도면 뭐 답이 어느 정도는 되셨나요?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삼성전자 플렉스컴 함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끝으로 10시 18분 사실 한 1분 뒤 정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끝으로 딱 한 분만 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됐군요. 이분도 저희가 10시 19분쯤 마무리하는 걸 아마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쯤 10시 넘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발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는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살 떨리는 마음으로 코스피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1637까지 일단 좀 올라왔네요. 예, 뭐 48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급락하긴 했지만 올라온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1640포인트까지만 그래도 좀 더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코스닥은 493선, 역시 코스닥도 490선 만회가 됐습니다. 오늘 기관이 좀 사줍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2,800억 정도 현물을 팔면서 선물은 사주고 있는데 기관이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개인도 역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투매는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의 공통적인 것이었고요. 저가 매수에 나서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